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31일차 미래작가 해피영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최은영 소설집 내게 무해한 사람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지나가는 밤이고요. 이 작품은 겉으로 보아서는 자매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가족 간에 어떻게 상처가 이어지는지 또 그 상처를 어떻게 이해하려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최은영 작가님이 써 놓으셨습니다. 주인공은 윤희이고요. 윤희는 동생 주희와 어려서부터 자주 다투며 자랍니다. 그리고 그 두 자매는 홀어머니 밑에서 이제 자라죠. 어머니는 호텔 메이드 일을 하셨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동료들이야 너네 엄마처럼 그렇게 여장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엄마는 늘 일을 마치고 오면 그 고단함을 풀기 위해서 맥주를 컵에다가 벌컥벌컥 마신다던가 아니면 소주를 컵에 마셔서 그 술기운으로 잠들곤 합니다. 그리고 쉬는 날에는 죽어 자죠. 그러면서 고단함을 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엄마는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병으로 돌아가셔요. 둘만 남게 되는데 이제 그 두 자매가 어렸을 때부터 또 좀 자라서 어떤 위치에 가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서로 이해해가는 그런 과정을 담아놓은 소설입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윤희와 주희는 서로 다릅니다. 윤희는 굉장히 모범생이고 자기의 그 나아갈 길을 혼자서 개척해 나가는 그런 언니입니다. 그리고 주희는 윤희와는 반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정말 밖으로만 싸돌아다니고 술과 담배를 피는 등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습니다. 다행히 고등학교 때는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잦아들고 또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윤희와 주희는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그런 게 서툽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도 하고 주희는 주희대로 나는 언니의 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윤희는 주희를 짐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나이의 또래와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고 놀고 싶은데 항상 주희가 껌딱지 마냥 달라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희를 짐으로 생각한 적도 있지요. 이렇게 이제 엄마 없이 둘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동거하는 자매이다 보니까 서로 마음에 안 들 때는 싸우고 말을 안 하고 대면대면하게 지내면서 꼭 해야 할 말은 쪽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윤희는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때마침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윤희와 주희는 그 전세금을 반으로 나눠서 각자 방을 얻어서 살기로 해요.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은 동거하면서 그 명목으로라도 어떻게 대화가 이어지곤 했는데 따로 사니까 전혀 이제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더 대면대면해주고 더 멀어지게 되겠죠. 단지 두 사람은 엄마 기일에 만나 엄마가 좋아하는 중국집에서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는 정도가 다였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일에 짧은 메시지, 축하한다는 메시지 한 장 보내는 게 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는 애틋하지만 다가가기는 서로 쉽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따로 사는데 하루는 윤희가 학교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찻길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에 주희가 있는 거예요.
주희는 버스가 몇 대가 지나가는데도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윤희가 숨어서 지켜보니까 버스가 오면 주희가 쳐다봤다가 실망하고 자리에 앉고 또 쳐다봤다가 실망하고 자리에 앉고 그러기를 네다섯 대가 지나가도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윤희는 주희가 어디를 가려는 게 아니라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희는 주희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다가갈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으로 들어가서도 한참 신경이 쓰이고 그랬겠죠. 그런데도 주희에게 다가가서 아른 채를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주희에 대한 미안함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윤희는 어느 날 이제 유학을 갈 준비를 하고 유학을 얼마 남겨놓지 않았는데 주희에게 연락이 옵니다. 자기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 사람이라고 오빠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죠. 나이는 12살이 많다고 하고요. 윤희는 어떻겠어요? 주희가 한심하기도 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이해도 안 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지만 신경 안 쓰고 떠납니다. 유학을 떠나고 주희는 그 남자와 아이까지 낳고 살게 되고요. 주희는 최대한 자기가 잘 살아서 언니에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윤희도 주희의 그 소식이 궁금해서 주희의 SNS에 들어가서 사는 모습을 지켜봐요. 올라오는 사진들이 아이도 예쁘게 잘 키우는 것 같고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희가 5년 만에 이혼을 하고 아이의 양육권마저 뺏겼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윤희가 마음이 어땠겠어요? 주희가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애롭고 힘들지 않을 텐데 라는 막연한 아쉬움도 있고 그랬겠죠. 주희는 자기가 그 상태가 되니까 언니에게 더더욱 연락을 못합니다. 가끔 그래도 연락을 해서 뭐 이렇게 짧은 대화 정도는 했었는데 이제 아예 SNS도 다 문을 닫고 아예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그 윤희가 모든 학위 과정을 마치고 취직을 하고 어디를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윤희는 그 사실을 주희에게 알릴까 하다가 알리지 않고 프로필에 메시지란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국 방문 이렇게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희가 한국에 와서 호텔에 머물고요. 그러는 중에 주희에게 연락이 옵니다. 언니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어? 하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둘은 만나죠. 만나는데 대면 합니다. 무슨 얘기를 먼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가는 날짜가 하루밖에 안 남고 그러니까 주희가 언니 윤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호텔에서 머물지 말고 마지막 날은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라. 공항도 가깝고 하니 윤희도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찾아가죠. 찾아갔는데 윤희가 찾아간 주희 집은 그래도 넓었습니다. 넓었는데 커튼도 없고 가구도 장롱 하나 이외에는 큼직한 만한 가구가 없어요. 3단짜리 책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학책이 좀 있었어요. 어학책이 있었고 걸레마저도 엄청 깨끗할 정도로 그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주희가 해놓은 거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반찬을 꺼내서 밥을 먹고 너무 맛있어서 밥을 반 공기 정도 더 먹을 정도로 주희를 생각하면서 윤희가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주희가 퇴근해서 왔는데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해서 와요. 힘들었지? 그러니까 뭐 아이 키우다 보니 이 정도는 뭐 힘든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주희가 옷을 갈아입고 오자 술 한잔 할까 하니까 주희는 이제 술을 끊었다. 하지만 오늘은 언니가 온 날이니까 기분 좋으니까 한잔 하자 하고 상을 펼쳐놓고 둘이 술을 한잔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희가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또 아이의 양육권을 뺏기고 또 아이를 볼 수 있도록 면접 교섭권을 신청을 하고 그 과정들의 힘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윤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죠.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피곤하니까 자자 하고 둘이 나란히 눕는데 보통 우리 자매들 같으면 어때요? 뭐 끌어안고 자고 뭐 그렇잖아요. 친하고 내 가족이니까. 그런데 둘은 이불 끝에서 끝에 서로 누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희가 이야기하고 윤희는 그 주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만 힘들었던 게 아니구나 그걸 느껴요. 윤희도 사실은 외국에 가서 너무 외로워서 아, 사람이 이렇게 외로우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희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 나만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은 게 아니라 주희도 이토록 힘들고 어려움을 견디고 그리고 외로움을 이겨냈구나 그거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픈데 그 눈물마저도 윤희는 억누르면서 참아내요. 그리고 주희가 잠들었을 때 그제야 울읍니다. 백엔잎이 적시도록. 이토록 윤희는 성격이 자기의 그 괴로움이나 고통 이런 거를 내색하지 않고 억누르는 형이고요. 주희는 그래도 나름 조금씩 이야기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는 사실은 많이 사랑하지만 이해하는 폭이 좁았습니다. 둘이 하룻밤을 보내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윤희가 주희의 그 아픔과 애로움을 오롯이 느꼈던 것처럼 또 주희도 언니가 말은 하지 않지만 언니가 애로웠겠다라는 거를 느끼죠. 이렇듯 자매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소설은 끝나요. 이렇게 소설은 끝나는데 이 소설 속에 뭐 큰 사건이 있다든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뭐 소설은 사건이 있고 전개가 있고 위기가 있고 절정이 있고 결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 소설에는 뭐 큰 사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잔잔하게 풀어가는 이야기 속에 그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작품 속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사람이면서 또 상처를 준 사람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서로의 입장,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이해는 용서와는 다르다.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 마음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처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서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거죠. 가족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쉽게 상처를 줍니다. 특별히 폭력이 없어도 비교하고 무심한 말, 또 편애처럼 느껴졌던 행동,
이런 작은 일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나를 애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가는 밤의 의미는 외로움, 두려움, 아픈 시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거는 지나가는 이에요. 지나가는 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아픈 상처도 또 아픈 추억도 다 지나간다는 거죠.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소설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거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해해야 하는가? 그럴까요, 여러분? 무조건 이해해 줘야 될까요? 이제 찬반 의견이 있겠죠? 사실은 이 책이 다음 우리 차기 그 모임에서, 학우들 모임에서 토론, 그 독서 토론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읽으면서 미리 이렇게 예습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가족은 이렇게 무조건 이해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가족입니다. 가족.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내가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애롭겠어요. 또 상대방도 그만큼 나를 이해해주려고 노력하겠죠.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저도 자매가 딸들이 많아서 우리 또 딸들이 자주 이제 얼굴 보고 살자. 결혼하고 나니까 솔직히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주 얼굴 보고 살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각자의 기억이 다 틀린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억이.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별로 안 나요. 근데 언니나 동생은 기억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진짜 그랬어? 내가? 막 이렇게 그랬다면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지금에라도 이렇게 본의 아니게 뭐 나의 자매가 나의 형제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면 좀 보듬어 주고 잘못했다고 하고 먼저 그러는 거가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나요? 어쨌든 이 소설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매를 내세움으로써 가족 간의 그 상처 또 이해해가는 과정 그런 거를 작가가 알려주는 그런 좋은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스포가 될까봐 자세히는 이야기 안 했지만 그래도 오늘은 줄거리를 꽤나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정말 이 무해한 사랑 책 너무 좋으니까 한번 그 도서관에서라도 빌려서 사시면 더 좋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네 번째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모래로 지은 집인데요. 여러분, 모래 하면 생각나시죠? 모래를 아무리 잘 쌓아 올려도 한순간에 허물어지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궁금하시죠? 내일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 저녁 되시고요. 우리 또 내일 만나요. 아, 나가시기 전에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 또 내일 만나요. 안녕.